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우리 군의 기관총이 30년 만에 신형으로 교체되면서 대한민국 육군이 더 막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최근 신형 기관총과 열상 조준경이 야전 운용 시험과 수락 검사를 마치고 육군에 실전 배치되는 전력화를 완료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노후화된 K3 기관총과 M60 기관총을 대체해 소부대의 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고 전력 증강을 위해 이뤄졌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보병 화력과 군 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군의 첨단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점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30년 만에 교체되는 기관총과 더불어 군의 첨단화로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기존에 우리 육군이 사용했었던 총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K3 기관총의 경우 국산 무기 중에서 유난히 문제를 줄줄이 달고 다니는 문제아로 불렸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기관총이었던 K3 기관총은 육군의 보병분대 기준으로 한정식 편성돼 분대 지원하기로 운용됐는데요. K3는 최초로 기관총을 국산화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서구권에서 분대 지원 하기로 쓰이는 FM 미니미, 그것도 신뢰성 문제가 있는 초창기 M249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태생적인 메커니즘의 결함도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50발 정도를 쏘면 멈춰버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나쁜 수준의 신뢰성을 자랑하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결국 K3는 안타깝게도 기능 결함으로 국제 군인 사격대회에서 자국의 제식 총기도 못 쓰는 국제 망신까지 당하는 일도 있었는데요. 과거 호주에서 열린 국제 전투 사격대회에서 우리 군 기관총 대표팀이 호주군에게 총을 빌려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대회 준비 기간에 수리를 했지만 제대로 발사되지 않아 결국 기관총을 호주에게 가져가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전에서는 이라크에 파병된 자이툰 부대의 특전사가 이동 중에 기습을 받았는데 K3 중에서 가장 많이 쏠 수 있었던 게 고작 16발이었다는 등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K3 이야기가 나오기만 하면 똥총이다, 결함덩어리다, 몇 발 쏠 때마다 걸린다와 같은 부정적인 평가가 대체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같은 사실은 K3를 직접 경험해본 국군 장병들의 입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K3에 대해 누리꾼들은 50발이 아니라 초창기 평균 5발마다 걸렸다. K3 사수로 제대했는데 실제로 K3 기관총 결함이 많았다. 사격 연습하러 나갈 때면 자주 고장이나 현장에서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했었다. K3는 쏘는 것보다 총열을 빼서 휘두르는 게 더 위협적이다. 50발 연사만 돼도 다행일 정도다. 전방에서 K3 사수였는데 대다수 K3가 연발을 하다 보면 총기가 고장났었다 등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육군에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차세대 전술 무기들이 속속 전력화되면서 더욱 강해진 군으로 거듭난 겁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신형 7.62mm K16 기관총과 조준경이 야전 운용 시험과 수락 검사를 마치고 전력화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에 따라 K3와 장비 탑재형 M60 등 노후화된 기본 화기들은 30년 만에 교체됩니다. 글로벌 소구경화기 제조업체 S&T 모티브가 독자 개발한 K16은 최근까지 K12로 불리다가 명칭이 K16으로 변경됐는데요. 이런 K16은 강원도 서북부, 중구 등 각군 시험평가장에서 하계, 추계, 동계 시험에서 무려 36차례의 시험평가 과정을 통과해 탄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K16은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군에서 작전 운용 평가까지 모두 거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 K16은 과거 수리온을 개발할 때 과연 한국형 헬기에 외국산 총기를 장착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해 만들어진 화기입니다. 그리고 결국 수리온에 사용되는 K16에 대한 성능이 충분히 입증되면서 우리 군은 기존에 쓰고 있던 M60 계열의 기관총을 대체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K16은 롱스트로크 가스 피스톤 작동 방식과 조절식 개머리판을 채용했으며 0.4경용 단발 사격 기능을 지원합니다. 5.56mm 구경탄을 사용하던 기존 K3 대비 사거리는 약 30%, 파괴력은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동일 구경의 M60 기관총과 비교해서는 신뢰성이 약 4배 이상 향상된 겁니다. K16은 명실상부 머신건의 완성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탈부착이 되는 가늠자와 신축식 개머리는 4단까지 조절할 수 있으며 특히 방아 손잡이는 인체 공학적으로 설계, 안전과 연발 전환에 버튼식 조정관이 적용됐습니다. 우리 군은 2024년까지 육해 공군과 해병대 등 보병부대와 전차, 장갑차, 함정, 헬기용 기관총을 모두 K16으로 바꾼다는 계획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에 구형 벌컨 기관포를 대체할 차세대 차륜형 대공포도 새롭게 배치됐습니다. 30mm 차륜형 대공포는 사거리가 기존 벌컨보다 1.2km 이상 길고 자동 추적과 정밀 사격 기능을 통해 명중률을 높인 저고도 방공 무기입니다.
차류형 장갑차를 차체로 활용하기 때문에 기동부대와 함께 작전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대급에 배치된 K3도 5.56mm 소총과 같은 탄을 쓰는 K15로 대체되면서 K15와 K16이 야전에 전격 배치됩니다. 이들은 보병분대의 공격력을 한 단계 더 높여줄 주요 무기로 활약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방사청에 따르면 K15는 총몸 상부 덮개에 RAS 레일과 함께 전용 조준경이 장착되고 총열 덮개에도 RAS 레일이 달려 수직 손잡이와 같은 부착물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소염기 형상이 변경됐고 총열 겉에 홈이 길게 파인 플루티드 배열 디자인이 적용돼 무게에 큰 증가 없이 냉각과 내구도가 향상됐습니다. 그리고 K15는 K3와 달리 주야간 조준 장치와 통합돼 있어 미래전에 개인 전투 체계와 연동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피카티니 레일 장착으로 다양한 첨단 기자재를 사용할 수 있는 데다 개머리는 병사의 신체 조건에 따라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K15와 K16은 우리군의 미래와 기조에 발맞춰 각종 첨단 기술이 적용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나 열상 조준경으로 감시 능력이 굉장히 높아지고 야간과 안개 상황에서도 정확한 관측과 사격이 가능한 거의 게임 핵과 같은 면모를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사수의 시야에서 보이는 모든 이미지가 기기 내 시모스 센서를 통해 디지털화되면서 미래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됐습니다. 중대급 이하 부대에 열상 조준경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최초로 의미가 상당한데요. 이는 실제 야간 전투 발생 시 큰 위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군이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는 점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미래 지상전투체계 아미타이거 4.0 개발에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아미타이거 4.0은 드론봇 전투체계 워리어 플랫폼과 함께 육군을 대표하는 3대 전투체계로 4차 산업혁명 기술로 강화된 지상군의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아미타이거 4.0이 실현되면 정찰 드론은 영상을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분석하고 공격 드론은 이를 바탕으로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투원들은 차류형 장갑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목표로 이동해 적을 소탕하며 이 모든 상황을 각 전투체계와 지휘소, 개인 전투원이 모두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군은 지난해부터 지휘통제, 정보, 화력, 기동 분야의 전투 기능과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작전 운용 성능 검증을 위해 전투 실험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에 따라 2023년까지 전투 실험을 마치고 차륜형 장갑차 2개 대대 규모를 시험 운용한 후 4단, 여단급 부대를 대상으로 아미타이거 4.0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은 새로운 전장 환경에 맞춰 전투원의 총기류와 장구류를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도 벌이고 있는데요. 워리어 플랫폼이란 보병 간 네트워크 연동으로 감시 정찰 및 정밀 타격 능력을 구축하고 보병 개인 장비에 첨단 기술을 적용해 임무 수행 능력을 극대화하는 무기체계를 말합니다. 우리군은 2023년 1단계 피복, 장구, 장비 체계를 시작으로 2025년까지 2단계 통합형 체계, 2026년까지 3단계 일체형 체계 완성을 목표로 보병 체계 일대 변형을 추진 중입니다. 즉 군사 체계에서도 대대적인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보병 단위까지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혁신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첨단 기술을 접목한 한국의 전투체계는 최근 호주와 인도에도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우리군은 호주, 인도 등 각국 군수 분야 관계자들을 초청해 육군의 3대 전투체계 중 하나인 워리어 플랫폼을 소개하며 한국의 미래 지상 전투체계를 알렸습니다. 일본 참가국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매우 놀라며 한국의 공조체계 강화를 요청한 것은 물론 전력 지원 체계를 위한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고 요청했는데요. 우리군의 전투 훈련체계 선진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협력을 제안한 것입니다. 호주와 인도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를 대규모로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전세계 육군 중 막강한 화력을 가진 전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후화된 기존 화기를 교체하는 것은 물론 전장에 첨단 기술도 적용하며 첨단 육군을 건설 중인데요. 앞으로도 점점 더 강해지는 대한민국 군대의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